이게 되게 커. 이게 이제 학업 분위기에서 이게 큰 이유가 뭐 우리 아이가 다녔던 학교는 3학년부터 이제 시험을 봤어. 그 이유는 사회나 과학이 들어가야 뭔가 암기를 하거나 공부하는 게 들어가니까 1, 2학년 때는 안 보다가 시험을 처음 본다길래 그냥 처음에 초등학교 시험이라는 게 무슨 입시에 영향을 주는 것도 아니고 얘 인생에 뭐 어떤 대단한 영향을 주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냥 평상시 실력을 하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시험을 보는 분위기와 준비하는 과정과 점수가 나왔을 때 그런 반에서의 어떤 위상 누가 잘 봤어 그럼 애들은 모를 수가 없고 너 뭐 어떻게 됐어 너 몇 점이야 그리고 선생님이 잘한 친구는 뭐 칭찬을 한다거나 그러면은 거기서 이제 원래는 그렇게 잘했는지 몰라 뭐 누가 잘하는지 몰라 근데 시험을 통해서 이게 알게 되고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는 결국 줄 세우고 뭐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그거를 이렇게 빨리 겪을 필요가 있냐라고 생각하지만 그거를 연습한다는 생각에서 이제 내가 배운 것들을 다지고 평가를 통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제대로 공부한 적이 없이 학교만 다니던 애들이 시험이란 과정을 통해서 복습도 하고 거기서 이제 알게 되는 것들이 좀 많더라고. 그래서 큰애가 이제 시험을 본다고 하길래 같이 교과서도 읽어보고 만약에 뭐 한 학기 걸 보잖아. 그럼 거기 있는 거 문제도 풀어보고 이랬더니 아 학교에서 들을 때 이해가 안 되는데 이제 알겠다 이런 것도 되게 많았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시험에 선 기능, 좋은 기능을 깨닫게 됐는데 공립 같은 경우는 아까 말한 대로 어떤 선생님은 자기네 반만 자체적으로 시험을 보셔. 우리는 시험을 볼 거야. 그러면은 이제 엄마들한테 어떻게 보면 땡큐고 아이들은 안 좋아하겠지만 생각보다 아이들도 그렇게 안 좋아하지 않아. 뭔가 이렇게 몰입해서 열심히 해본 경험들이 있는 것과 없는 게 또 다르기 때문에 그냥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고 이렇게 지내는 것보다는 뭔가 뭐 7월 첫째 주는 우리는 시험을 볼 거야. 우리 반의 중간고사야, 기말고사야 이러면은 뭔가 그 긴장도가 달라지거든. 그리고 나는 안 해도 옆에 애가 하면 나도 좀 해야 되나 이러면서 이제 책도 펼치게 되고 그래서 공립은 근데 이제 원칙적으로는 없지 시험이 사립은 있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런 학습을 대하는 마음들도 좀 달라지고 3학년 때는 그렇게 시작했다가 4학년, 5학년이 되면 더 그렇게 돼. 이제 뭔가 시험 한 2주 전부터는 뭐 괜히 계획표도 써보고 그런 약간 연습이 되는 것 같아. 근데 사립을 경험한 친구들은 그 충격이 좀 덜하지. 시험을 많이 연습을 해봤기 때문에. 근데 공립에서 태어나서 한 번도 시험 본 적 없어. 근데 중학교 2학년 때 아니면 1학년 2학기 때 시험 딱 본대. 근데 그때서야 시험 공부 어떻게 하는 거지? 뭐 계획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러기에는 이미 이 친구들은 경험이 많으니까. 근데 아무도 나한테 시험 보러 왔는데 나 혼자서 그걸 연습해 볼 수는 없잖아. 그 느낌을. 약간의 긴장되는 기분? 뭔가 이렇게 내가 배운 것들을 풀어내는. 그래갖고 내가 공립 다니는 우리 둘째한테나 아니면 첫째도 내가 5학년 2학기 때 전학을 나왔거든. 그래서 그때 이제 시험이 없는 걸 좀 아쉬워 하더라고, 큰애가. 우리 큰애는 좀 특이한 케이스지만. 그래서 내가 그럼 우리 집 자체 시험을 보겠다. 그리고 엄마가 뭔가 거기에 상을 주겠다 해서 시험을 보는 방법은 내가 시험 문제 낼 수는 없고 그 이학습터라고 선생님들이 쓰시는 사이트 무료야. 거기 가입하면 내가 뭐 4학년 1학기 뭐 사회 뭐 몇 단원 뭐 1, 2, 3단원 체크하고 문제 만들어줘 이렇게 하면 뭐 20문제 만들어줘 문제도 이렇게 정할 수 있고 뭐 상중하 이렇게 레벨을 넣어서 섞어서 얘가 만들어주거든. 그렇게 내주고 아니면 그 EBS 초등 사이트에서 그 AI 학습센터라고 있어. 거기 들어가도 방금 얘기한 그런 기능의 메뉴가 있어. 선생님들도 아마 이런 문제들을 참고하실 것 같아. 그래서 나는 큰애가 사립 다닐 때도 마지막에 총정리할 때는 방금 얘기한 그 두 개의 사이트에서 문제를 뽑아서 아이가 풀게 했거든. 그래서 거의 이제 공백이 없다. 틀리는 거 보면 이제 뭘 모르는지 알게 되니까 그렇게 해서 시험 봐서 항상 뭐 되게 잘 봤던 것 같아 시험들은. 그래서 그 문제를 거기서 뽑을 수 있다는 게 또 꿀팁이라면 꿀팁이게 되겠지? 우리 집에 4학년 한 명, 6학년 한 명이니까 등수는 중요하지 않지만 한 명이니까 1등이지. 근데 우리는 뭐 점수로 얘기를 하지. 물론 뭐 다 맞아라 이건 아니지만 뭐 실수로 뭐 한두 개 틀리고 몰라서 한두 개 틀리면 괜찮지만 뭐 점수가 뭐 반 이상 뭐 50점, 60점이 반타작이다 이러면 뭐 혼내지는 않아. 그냥 알게 되는 거지. 아, 내가 이 부분이 부족하고 1학기 때 사회가 엉망이었고 과학이 너무 어려웠고 이런 거를 아는 것만으로도 이거에 좋은 반응이란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이제 사립을 보내는 분 중에 둘 중에 하나인데 내가 쓸 수 있는 그 비용을
사립에다가 넣었다라고 생각하고 최대한 이제 사교육을 안 시키는, 학교에서 늦게 오니까 그런 집이 있고, 아무래도 사립은 준비를 해왔던 친구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거기서도 어쨌든 잘하는 아이가 있고 좀 부족한 아이가 있을 거 아니야. 뭐 사립이라고 뭐 다 엄청난 아이들이 오는 게 아니고 평범한 아이들이 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만약에 어떤 뭐 스케이트를 배운다거나 뭐 바이올린을 학교에서 배운다 그러면은 우리 아이가 그걸 좀 잘했으면 좋겠는 마음이 들면 추가 이제 사교육비가 또 드는 거고. 그러니까 대부분 야, 사립 보낸다고 끝이 아니야, 사교육 더 시켜야 돼,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은 거기서도 이제 좀 잘하는 아이로 만들려고 플러스 이제 사교육비가 드니까, 그러면은 아까 말한 대로 좀 여유 있는 집이 아니라 진짜 뭐 물질적으로는 좀 풍요로운 그 부족하지 않은 분들이 선택을 해야 되는 거고. 요즘에 근데 내가 들은 얘기 중에, 근데 그렇게 사립을 갔던 친구가 결국 중학교를 앞두고 학군지로 갔거든, 친한 지인이. 근데 그 집에서 그러더라고. 사립을 그냥 안 보내고 그냥 학군지에서, 거기는 이제 학원의 종류가 엄청 많으니까 이제 학원 쇼핑한다고 하는데, 쇼핑할 때 우리가 여기는 뭐 옷이 화려하네, 여기는 무난하네, 이러듯이 수학 학원도 뭐 종류가 너무 많고 영어 학원도 너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그냥 학교를 일찍 끝내고 그 사립 보낼 돈으로 사교육을 얘한테 맞게 세팅을 할 걸 그랬다,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 그래서 나는 근데 학군지에서 안 살아봐서, 학원 쇼핑을 안 해봐서 그거에 대한 의견은 없지만, 나도 이제 6학년이 되고 학원들 상담을 많이 다니다 보니까 선택의 폭이 많은 거는 좋은 것 같아. 그러니까 굳이 학군지에서는 사립 그게 생각 안 한다고. 왜냐면 아침에 이제 잠자고 이런 것도 중요한데, 셔틀을 탄다는 거는 미리 나와 있어야 되고 그거를 타고 이동하고 거리가 멀면 아이들이 피곤해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침에 뭐 7시 정도에는 출발해야지 8시쯤 도착을 한다 그러면 잠을 선택하는 거지. 정리해서 얘기하자면, 일단 보낼까 말까 해서는 나는 경제적으로 부족함이 없다면 보내는 거를 나는 추천하고, 어느 정도 예산을 정해서 내가 만약에 한 달에 교육비로 나는 100만 원이야. 100만 원 이상은 절대 안 쓸 거야. 근데 뭐 학교가 한 7, 80만 원이야. 그럼 난 그거 플러스 뭐 예체능 한 개, 아니면 그거 플러스 그래도 수학은 시키고 싶어, 요렇게 내 예산에서 움직이면 되고. 아니면 나는 100만 원인데 공립이야. 태권도 15만 원, 뭐 피아노 15만 원 하면 벌써 30이지. 그리고 나는 학습지를 시키고 싶어, 뭐 구몬이든 뭐 눈높이든. 그게 한두 과목 하면 10만 원이에요. 그것도 영어 학원이 한 2, 30만 원 정도 해, 수학 학원이 2, 30만 원 정도 해. 그럼 100만 원이거든. 그럼 영어, 수학, 피아노, 태권도, 학습집 하나, 난 이렇게 해서 100만 원 채울 거야 하면은 그게 이 아이의 한 달 교육비가 되는 거고. 근데 뭐 한 달에 100만 원 쓰는 집이 많진 않지만 그렇게 적지도 않아. 그래서 아이가 2명이면 그럼 곱하기 2일 거 아니야. 근데 만약에 영어는 엄마가 좀 저학년 때 봐준다, 그 저학년 때는 수학도 뭐 엄마랑 한다, 뭐 EBS를 보면서 문제집을 푼다, 그런 집들도 있어. 그러면 그 돈만큼이 세이브가 되잖아. 그럼 그 돈만큼을 나는 모아서 이 아이하고 나중에 어떤 뭐 의미 있는 뭐 영어 캠프를 보낼 거야, 나는 고학년 때. 그러면 그 비용을 거기로 세이브할 수 있으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지금 말한 그 학원비에서 줄인 거 있지, 그거를 내가 세이브 해놨다가 한 2, 3년 모이면 그게 목돈이 되잖아. 그거를 그걸로 또 쓰는 거지. 그러니까 사립도 그냥 일반 학교야. 그래서 국영, 뭐 국어, 사회, 과학을 그냥 배우는 거야. 그리고 공립학교도 그걸 그냥 배우는 거야. 그래서 뭔가 뭐 선행을 해주거나 뭐 심화를 해주거나 그런 게 아니야. 그러니까 학원은 어쨌든 선택이 되는 건 똑같은 거고, 아까 말한 대로 거기에 플러스 영어가 특화된 곳은 영어를 좀 더 해주고, 예체능이 추가인 곳은 예체능을 좀 더 해주고, 그리고 이제 생활 습관을 좀 잡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데가 있어. 그런 데는 바른 글씨 쓰기라든지 뭐 예전 고전책 읽기라든지 뭔가 학교에서 추구하는 방향성을 좀 더할 뿐이지, 학원을 안 보내도 되냐 보내도 되냐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려워. 학원은 어디를 보내든 선택인 거고, 조금 다른 점은 이제 그 특화된 것 중에 영어가 특화된 학교다, 그러면 영어 학원을 조금 줄일 수도 있겠지. 근데 아까 말한 대로 나는 여기서 영어 제일 잘하는 애로 하고 싶어, 그럼 오히려 영어를 더 빡세게 시키겠지, 사교육을. 그러니까 그건 기대치에 따라 다른 거야. 나는 요 정도여도 충분해. 얘가 학교에서 막 두세 시간씩 영어로 말을 하고 오면 학원 보낸 거랑 똑같은 효과가 있다고 생각해. 근데 그냥 여기서 영어를 제일 잘하는 애를 만들려면 플러스 영어 학원이 들어갈 수도 있는 거지. 그래서 그거를 일반화 시키긴 어려워. 뭐 수학은 저학년 때는 나랑 하다가 고학년 때는 더 이상 내가 봐주기 어려운 순간이 오잖아. 뭐 엄마가 진짜 수학 잘하시는 분이면 모르겠지만
내가 영어를 잘하고 수학을 잘해도 아이가 나랑 안 하고 싶어 할 수가 있어. 아이가 엄마 선생님은 싫어요. 아빠도 뭐 아빠 박사님이야. 아빠가 뭐 카이스트야. 내가 아는 집도 아빠가 그런 박사님이어서 애 수학 가르쳐 주는데 아이가 싫다는 거야. 그럼 장사 없지, 싫다는데. 그럼 학원에 가야 되는 거야. 그것도 이제 확률 같은 건데, 우리가 뭐 군대에 갔어. 그럼 어떤 사람 만날지 모르잖아. 거기에 엄청 좋은 사람 만날 수도 있고, 엄청난 빌런 만날 수도 있고, 막 관심사병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막 그렇잖아. 내가 체감했을 때는 뭐 여기가 더 적다 많다 얘기하기가 어려운 게, 선생님들도 내가 기본적으로 더 그래도 뭔가 검증된 선생님들이 있을 거라고 했지만, 사건 사고는 어디든지 일어날 수 있고, 요즘에 예를 들면 뭐 나는 뭐 메롱 이렇게 하는 거를 그냥 웃어 넘길 수 있는 친구야. 근데 어떤 친구는 그걸 느꼈을 때 뭐 나는 이건 학폭감이야, 나한테는. 그래서 뭐 문제를 삼는 거야, 그거를. 그런 친구를 만났으면 어떻게 보면 뽑기를 잘못한 거지, 그런 친구가 반에 있으면. 난 이런 적이 있었어. 이제 선생님이 이제 좋은 선생님들을 계속 만나고 이제 계속 검증된 선생님들을 만나다가 어떤 해에는 새로 오신 선생님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그 새로운 선생님은 아직 모르지. 학교에서도 이 선생님 어떨지 모르고, 물론 면접 보고 이제 그 선생님의 모든 것들이 맞을 거라고 해서 뽑았지만 아닌 거야. 그래서 그분도 결국 이제 한 학기만 하시고 바로 다른 학교로 가셨는데, 그 한 학기가 우리 아이가 되는 거지. 그 선생님을 검증해보는 시간이. 그 큰애나 작은애가 만난 선생님들 중에 사립 선생님들보다도 훨씬 좋았던 선생님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 모든 선택을 할 때 다 확률이잖아. 우리가 뭐 100%에서 하는 게 아니잖아. 그게 조금이라도 적기를 바라는, 우리 불안함을 낮추기 위해서. 그렇게 생각한다면 사립을 선택하게 되는 거지. 예를 들면 아이가 100점을 맞았어. 그럼 엄마들이 대부분 100점 맞았구나 그러면서 이제 잘했다고 얘기해 주는 거랑 동시에 뭘 얘기하냐면, 니네 반에 100점이 몇 명이야, 그래서 시험이 쉬웠나 봐? 너만 잘 본 거 아니지? 다 잘 봤지? 이런 식으로 뭔가 바로 비교를 하고 싶어 하고 그러거든. 얘가 만약에 엄마 나 하나 틀렸어 이러면은 내가 너 실수할 줄 알았다. 니네 반에 100점 맞은 애 있지? 이런 식으로 이제 비교가 되면 아이가 하나 틀린 것도 잘한 거거든. 근데 어차피 엄마한테 칭찬받는 건 되게 어려운 일이네. 열심히 하니까 소용이 없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낙심을 하게 되는데, 나 같은 경우에 100점 맞았을 때 나도 되게 기뻤지만 이렇게 말을 했어, 항상. 야, 그렇게 열심히 하더니 너가 100점 맞아서 너 정말 좋겠다. 너 정말 기분 좋겠다. 너 되게 뿌듯하겠다. 이렇게 이걸 통해서 좋아진 건 너야. 내가 아니고. 그리고 네가 그렇게 뿌듯해하고 너가 자랑스러워하니까 엄마도 진짜 기쁘다. 엄마가 진짜 자랑스럽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100점 받아서 엄마 너무 고마워. 엄마가 너무 기뻐. 그러면은 얘가 나를 위해서 한 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나중에 엄마를 위해서, 그리고 잘 못했을 때도 엄마한테 죽었다 막. 근데 왜 나한테 죽어? 자기가 못하면 네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이래서 속상하겠다. 그럼 다음번에는 어떻게 해야 또 좋을 것 같은지 한번 우리 같이 얘기해보자. 이런 식으로 이거의 주체가 얘라고 내가 계속 주어를 넣었지, 거기에서 내가 너무 좋아하거나 내가 막 낙심하거나 이러면은 얘가 그거에 되게 일일일비를 하더라고. 100점 맞으니까 엄마 좋지? 뭐 내가 이렇게 해줬어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아닌데 이거는 너 건데, 약간 이렇게. 잘해도 너의 공, 잘 못해도 너의 탓. 네 탓. 잘 돼도 네 탓, 안 돼도 네 탓.